여러분, 왜 살아가십니까? 누군가는 가족 때문에, 누군가는 돈 때문에, 또 어떤 이는 그냥 살아왔으니 습관처럼 이어갈 뿐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가끔 밤이 깊어 조용히 혼자가 되었을 때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어떤 사람은 평범한 삶을 간절히 바랍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가족과 함께 웃고 울며 사는 것. 그저 남들처럼 평범하게 사는 게 꿈이지만 인연이 닿지 않아 혼자가 되고 그 외로움이 마음을 짓누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정반대의 길을 선택합니다. 사람은 불편한 존재일 뿐이라며 차라리 혼자가 마음 편하다고 말합니다. 관계 속에서 생기는 상처, 오해, 다툼보다 고요한 혼자가 훨씬 안전하고 자유롭다고 느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살아가며 늘 같은 물음 앞에 서게 됩니다. 혼자가 편할까? 함께가 행복할까? 나는 왜,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을까? 혼자와 함께 그 사이에서 찾아야 할 삶의 의미,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던진 질문, 혼자가 편할까? 함께가 행복할까? 이 물음 앞에 서 있는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방 소도시에 사는 40대 초반의 어씨. 스스로도 나는 평범한 인생을 살고 싶다고 늘 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마음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20대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에 들어갔을 때만 해도 연애도 하고 결혼도 언젠가는 하겠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에 치이고 인연이 닿지 않다 보니 30대 후반까지도 결혼은 멀리 있었습니다. 30대 중반 안정적인 직장을 얻고 나서야 이제는 나도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주변은 이미 다들 각자의 가정을 꾸린 뒤였습니다. 소개팅도 몇 번 시도해봤지만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흘러 40대가 되었고 이제는 하루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해 집에 와서 TV를 보다 잠드는 일상. 주말은 집 아니면 부모님 댁. 그마저도 언젠가는 부모님이 떠나실 텐데 그 후엔 어디로 가야 할까 생각하면 가슴이 서늘해집니다. 형제라고는 오빠 한 명. 하지만 오빠도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자식도 조카도 없는 삶이 될까봐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추석 같은 명절이 다가와도 기대가 없습니다. 친척들을 만나도 왜 아직 결혼 안 하니? 라는 질문에 웃어넘겨야 하고 돌아오면 더 공허해집니다. 다른 친구들은 아이 키우느라 바쁘다, 힘들다 말하지만 그 바쁨조차 부러워집니다. 나는 인생이 이렇게 심심해도 괜찮은 걸까? 스스로에게 수없이 묻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면 마음이 아려옵니다.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 뿐인데 인생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고 외로움과 고독은 더 깊어져만 갑니다. 하지만 반대로 또 다른 이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불편한 존재일 뿐이다. 차라리 혼자가 훨씬 편하다. 말 한마디 실수해도 하루 종일 찜찜한데 사람하고 엮이면 늘 불쾌한 감정이 남는다. 차라리 집에서 혼자 지식을 쌓고 AI랑 대화하는 게 훨씬 낫다. 나는 정말 AI 시대에 태어난 게 다행이다. 두 사람의 삶은 전혀 달라 보이지만 사실 똑같은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나는 왜 살아가고 있는 걸까? 어떻게 하면 덜 외롭고 조금은 더 의미 있게 살 수 있을까? 사람은 왜 이렇게 외로움과 관계 사이에서 갈등할까요? 혼자가 편하다고 하면서도 막상 너무 고독하면 버틸 수 없고 관계가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사람과 함께 있으면 상처를 받습니다. 이 딜레마를 오래전부터 탐구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철학자들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즉, 사람은 혼자서는 결코 완전할 수 없고 다른 사람과 관계 맺으며 살아갈 때 비로소 행복을 누린다는 뜻이죠.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인간의 궁극적인 행복은
좋은 관계 속에서 좋은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지혜로운 친구, 따뜻한 가족, 선한 공동체. 이것이 없다면 인간은 본래의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혼자가 편하다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틀린 걸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은 인연으로 이루어진다는 연기의 법을 말합니다. 꽃 한 송이가 피기 위해서는 햇빛과 비, 흙과 바람, 수많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겉으로는 혼자 사는 것 같아도 사실은 수많은 인연에 기대어 존재합니다. 혼자 밥을 먹어도 그 밥은 농부가 지은 곡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혼자 집에 있어도 그 집은 수많은 사람들의 노동이 모여 지어진 것입니다. 즉, 아무리 혼자라고 해도 우리는 이미 함께 안에 살아가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현대사회는 조금 다릅니다. AI가 친구가 되고 스마트폰이 대화 상대가 되고 혼자서도 지식을 쌓고 즐길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사는 것이 곧 고립이었지만 지금은 혼자여도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고 AI와 대화하며 마음을 풀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는 아리스토텔레스도 부처님도 미처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새로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정말 인간은 혼자 살 수 있는 존재일까? 아니면 겉으로 혼자여도 보이지 않는 연결 안에서 살아가는 것일까? 아마도 답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혼자여서도 불완전하고 함께여서도 불완전하다. 관계 속의 상처를 피할 수 없고 혼자의 외로움도 피할 수 없다. 결국 삶이란 이 두 불완전함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고대 철학과 불교의 가르침이 다르지만 결국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혼자 살아도 인연에 기대고 함께 살아도 외롭다. 그러니 삶의 지혜는 그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철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인간이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철학자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매일같이 부딪히는 물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혼하고 아이가 있으면 외롭지 않겠다. 가족과 함께하면 공허하지 않겠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결혼을 했어도 배우자와 대화가 끊기면 더 깊은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아이를 낳아 키워도 자라서 각자의 길을 가면 부모의 마음엔 또 다른 빈자리가 생깁니다. 친구가 많아도 그 누구도 내 속마음을 다 이해해주지 못합니다. 결국 외로움은 혼자라서 생기는 게 아니라 인간 존재 자체가 가진 본질입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든 또 혼자 있든 외로움은 언제든 얼굴을 드러냅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은 없앨 수 없다. 다만 고통을 대하는 태도는 선택할 수 있다. 외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로움을 결핍으로 바라보면 나는 늘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을 고요로 바라보면 그것은 나만의 휴식이 됩니다. 어떤 이는 혼자 식사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함께 해주지 않으니 나는 불쌍하다. 하지만 또 다른 이는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라서 오히려 느긋하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다. 상황은 같지만 태도는 전혀 다릅니다. 외로움의 무게를 줄이는 것은 결국 내 마음의 해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들과 비교하며 삶의 의미를 찾으려 합니다. 내 친구는 가정이 있는데 나는 없다. 내 동료는 승진했는데 나는 제자리다. 그러나 의미는 남과의 비교에서 얻어지지 않습니다. 비교는 끝이 없고 비교 속에서 나는 언제나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의미는 남이 아닌 내 자리에서 내가 살아내는 방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내가 내 시간을 어떻게 채웠는지 그 안에서 작은 의미가 쌓이고 그 의미가 모여 인생의 무게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혼자만의 세계에 갇히라는 뜻은 아닙니다. 외로움이 찾아올 때 아주 작은 연결만으로도 마음은 크게 달라집니다. 친구에게 안부를 묻는 전화 한 통, 이웃에게 건네는 짧은 인사, 심지어 온라인에서의 작은 대화조차도 나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감각을 불러옵니다. 그 작은 연결이 외로움 속에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힘이 됩니다. 삶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혼자라서 불완전하고 함께여서도 불완전합니다. 그러니 삶의 지혜는 이 불완전함을 피하려 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외로움을 결핍이 아닌 고요로, 관계를 짐이 아닌 배움의 거울로 바라본다면 삶은 조금씩 다른 빛을 내기 시작합니다.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기쁨도 있지만 동시에 상처도 따라옵니다. 가족에게 받은 말 한마디가 수십 년 동안 마음을 찌르기도 하고 친구와의 오해 하나가 돌이킬 수 없는 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혼자만의 삶을 선택하면 어떨까요? 고요와 편안함은 있지만 어느 순간 깊은 공허가 찾아옵니다. 누군가와 기쁨을 나눌 사람이 없고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는 순간 나는 왜 이렇게까지 고립되었을까? 라는 두려움이 스며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병들면 세상이 병들고 마음이 맑으면 세상도 맑아진다. 우리가 외로움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차갑고 어두워 보입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조금만 달라져도 같은 세상이 훨씬 따뜻하고 너그럽게 느껴집니다. 외로움이 우리를 갉아먹는 순간 마음을 탓하거나 세상을 원망하기보다는 내 안의 작은 평온을 지키는 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지만 그 일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우리에게 달려있다. 외로움도 상처도 내 뜻대로 오고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외로움을 나는 혼자라서 불행하다로 해석할지, 나는 혼자라서 자유롭다로 해석할지는 결국 내 선택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정말 우울한 하루였는데 누군가 건넨 괜찮으세요? 라는 한마디에 마음이 풀린 적.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았는데 작은 관심이 나를 살린 순간. 삶은 이런 작은 순간들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때로 큰 변화나 거창한 해답을 찾으려 하지만 사실 우리를 지탱하는 건 작은 연결, 작은 따뜻함입니다.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함께여도 괜찮습니다. 삶은 원래 불완전하고 그 불완전 속에서 우리는 배우고 성장합니다. 중요한 건 나와 내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외로움 속에서도 관계의 상처 속에서도 다시 마음을 열어 작은 인연을 이어가는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것 자체가 이미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증거입니다. 이 인연이 여러분의 외로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길, 그리고 다시 살아갈 힘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람은 왜 살아야 하는가? 혼자가 편할까? 함께가 행복할까? 우리가 내린 답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혼자여도 완전하지 않고 함께여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삶은 언제나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그 불완전함 속에서 우리는 배우고 성장하며 때로는 외로움 속에서 자신을 찾고 때로는 관계 속에서 사랑과 희망을 배웁니다. 삶의 의미는 거창한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큰 성공이나 완벽한 관계에서만 오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루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짧은 명상, 이웃에게 건네는 작은 인사, 부모님께 드리는 안부 전화 한 통, 오래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에게 잘 지내? 라는 메시지. 이 작은 실천들이 쌓여 외로움 속에서도 우리를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작은 선행이 모여 큰 복이 된다는 이치와 같습니다. 고대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허비했을 뿐이다. 외롭다고 시간을 흘려보내지 말고
관계가 힘들다고 모든 인연을 끊어내지도 말고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의미를 찾으십시오. 그때 비로소 짧은 인생이 길어지고 무의미한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으로 바뀝니다. 혹시 오늘 영상을 보면서 마음이 무거워지셨습니까? 그렇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순간 여러분은 이미 혼자가 아닙니다. 이 영상을 통해 저와 연결되어 있고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수많은 분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삶은 고독 속에서도 빛나고 관계의 상처 속에서도 자랍니다. 중요한 건 그 불완전함을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고요 속의 충만함과 작은 연결의 따뜻함으로 채워지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주변에 계신 가족과 친구에게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채널을 구독하고 함께 걸어가 주신다면 여러분의 작은 인연이 더 많은 이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